10강 시작합니다. 25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규정입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요,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 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을 받으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업무의 일부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일부에 대해서 자율적인 어떤 관리 능력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사망을 보면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는 제2항에 따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죠.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 실적, 즉 수출 생거 등을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그죠? 보고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요, 수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19조 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 물품들을 수출할 경우, 그죠? 상황허가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의심이 가는 부분들,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현상을 보였던 부분들은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그죠?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상황허가라는 거죠. 이 상황허가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경우이다, 그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그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그죠? 어떤 국가 안정이나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테러 집단 이런데 이렇게 흘러 들어갈 것 같은 의심이 들 경우에는, 그죠? 그럴 때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 물품을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자.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고의 중대한 과실로 보관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관 업무 24조 2에 따른 보관 업무는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보관을 하라는 규정이었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24조에 따른 중개 허가를 받지 않아요. 중개 허가도 마찬가지죠. 중개 전략물자를 중개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받지 않아야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자, 제3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또한 보고도 해야 되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24조 제3항, 이러한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6조를 보면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등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자,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보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9조, 제20조, 제22조로부터 24조까지, 그죠? 쭉쭉쭉, 그죠? 이런 것들 이제 그 관한 25조에 관한 요령을 고시해야 된다, 그죠? 수출입 고시, 즉 관세청장은 전략 물자 등의 수출입 통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관세청장도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됩니다. 전략물자는 어떠한 과정에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수출입이 된다라는 것을 고지해야 됩니다. 자의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뭐 이런 18조, 19조, 18조는 아니고 19조, 20조, 22조, 23, 24조, 그 다음에 24조 2, 24조 3, 25조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요령을 고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27조입니다. 비밀준수 의무입니다. 이 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그죠? 그 다음에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 관리원의 임직원과 그 다음에 제29조 5항 1호의 판정 업무와 관련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그 업체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바로 27조 비밀 준수 업무 규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관련 기관의 어떤 그 공무원, 그죠? 공무원 또는 임직원, 그죠? 전략물자 관리원의 임직원과 판정 업무와 관련된 자는, 그죠? 판정 업무와 관련된 자는 수출입 통제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그 업체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준수 의무입니다. 자, 28조 봅니다. 28조는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협력기관의 장 및, 그죠? 장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 관리원과 공통으로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 그죠?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보면은 수출 허가, 상황 허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0조 2항에 따른 판정, 22조에 따른 수입 목적 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그죠? 이런 업무에 관해서는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수출 허가, 상황 허가, 그 다음에 수입 목적 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에서는 이렇게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죠? 수출, 그 다음에 이제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관리 업무. 그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도. 그것도 이제 수출입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략물자 관리원을 설립한다. 전략물자 관리원이라는 이제 기구를 설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9조는 전략물자 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죠? 전략물자 관리원은 법인으로 해야 되고요. 전략물자 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그죠? 그 다음 전략물자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와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죠? 또 전략물자 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업무인지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면은 전략물자 관리원의 설립 등 되어 있으면, 자,
자, 제20조 2항 후단에 따른 판정 의무 업무를 하겠죠. 자, 20조 제1항에서는 다른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업무, 그죠? 무슨 말이냐면 28조 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정보 시스템 운영 업무, 그죠?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 이거 다 그냥 하게 돼 있죠. 이제 제5조, 제4호 및 제4호, 제2에 따른 조치와 이행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지원 업무,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략물자 관리원을 설립한다는 거죠, 그죠? 자, 전략물자 설립 관리원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자, 후단에 따른 판정 업무죠. 20조 2항 후단에 따른 판정 업무, 그 다음에 28조 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정보 시스템의 운영 여부, 그죠?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의무, 그죠? 자, 제2의 제5조 제4호 및 제4호 제2항 조치에 대한 이행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지원 업무, 뭐 이런 거고,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9조 보면 전략물자 관리원의 설립이라 되어 있죠. 자, 전략물자 관리원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제5항 카코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물자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그죠? 준용한다. 정부는 전략물자 관리원을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당연하죠.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면 그 다음 봅니다. 30조 보면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와 관련된 부처 간의 합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협의회, 그죠? 를 구성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동으로, 그죠? 공동으로 이러한 협의회를 만들 수 있다. 자, 협의회 회의는 관계기관장의 소관 업무별로 그 소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관계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별로, 그죠? 그 소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주재합니다. 주재한다. 주재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자, 이제 30조를 봅니다.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협의회.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거죠. 협의회의 구성원인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조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구성원인 각 행정기관의 장, 그죠? 협의회 구성원은 각 행정기관의 장이고, 그죠?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계에 필요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조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은 전략물자 등의 무허가 수출 등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죠? 정보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이제 혹 무허가 수출 등 그죠?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죠? 또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협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31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즉 3년의 범위 내에서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제 1항이 이제 그겁니다. 즉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31조 1항 31조를 보면요.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제한 제1 제19조 2항에 따른 수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 신고 그죠? 한 자, 수출하거나 수출 신고, 관세법 21조 1항에 따른 수출 신고를 말합니다. 그죠? 를 한 자. 그래서, 전략물자들의 수출입 제한은, 제19조 2항에 따른, 수출 증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죄송해요.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 신고, 그죠? 수출 신고 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관세법 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 신고를 말합니다. 자, 제19조 3항에 따른 상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 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 신고한 자. 맞죠? 그 다음에 전략물자 등의 수출이나 수입에 관한 국제 수지 통제 체제의 원칙을 위반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물자 등의 수출이나 수입에 관한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원칙을 위반한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그죠? 이런 자에게는 이제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라 했습니다. 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계속 봅니다. 31조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제한 등에 관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와 외국 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의 명단과 제한 내용을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알겠죠? 다시 한번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을 제한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와 그죠? 외국 정부가 자국 법령에 따라서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의 명단과 제한 내용을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를 결정할 수 있고 또는 그 공고 또는 명단과 제한 내용을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렌트 수출의 촉진 등 32조입니다. 자,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이하 프렌트 수출이라 한다. 하려는 자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렌드 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 자,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아. 그죠?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아. 자, 개정 2008년, 2010년, 2013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운송, 창고업, 그죠? 창고업, 그죠? 및 방송, 통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자재, 장치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설비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설비를 수출할 경우에, 그죠? 그럴 경우는 이제 프렌트의 수출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설비라는 것은 기술용역, 산업설비라는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 일괄 수주 방식에 의한 수출이다. 그죠? 일괄 수주 방식에 의한 수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고 계시죠? 자, 보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렌트 수출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까지 일단 공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32조 다시 한번 훑어보면, 프렌트 수출 촉진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을 프렌트 수출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이러한 수출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프렌트 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승인을 변경할 때에도 같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냐면, 첫째로 농업, 임업, 그죠? 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운송, 창고 및 방송, 통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자재, 장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설비의 수출을 이야기하죠. 그 산업설비 기술 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 그죠? 일괄 수출 방식, 턴키 방식에 의한 수출을 갖다가 프렌트 수출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프렌트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근거로 한지 이제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잘 넘어가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두 번째 보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하기 위해 필요하면 프렌트 수출의 타당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괄 수주 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해서 승인 또는 변경하려 할 때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하나의 프로세스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프렌트 수출의 촉진 등 같다. 6항을 보면요. 요 뒤에가 잠시 넘어가 버렸네. 그죠? 잠시 넘어가서 이렇게 지금 컴퓨터가 조금 리액션이 늦어요. 그래서 딱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괄 수주 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건설 용역 및 시공 부분의 수출에 관하여서는 건설 용역하고 시공 부분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사업자에 대하여서만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수 있다. 그죠? 이제 그 수출을 하는 일괄 수주 방식에 의한 수출로서요. 건설 용역
및 시공 부분 수출에 관해서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사업자만이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해외건설 사업자에 대해서만 승인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건설 사업자에 대해서만 이제 해외건설 사업자의 어떤 면허를 덕한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만 그죠? 그다음 이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플랜트 수출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할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 서로 알아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 표시됩니다. 그 다음 이제 6항 보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플랜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제도 개선, 시장조사, 정보 교류, 수주 지원, 그 다음에 수주 질서 유지, 전문 인력의 양성, 금융 지원, 우수 기업의 육성 및 협동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죠? 수주 지원, 수주 질서 유지, 수주 질서 유지라는 것은 이게 이제 막 그냥 저단가로 막 이렇게 출혈 경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방지한다는 거죠. 사실 이건 또 담합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지만, 그죠? 하지만 이제 대외무역법에서 이러한 경우에 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에 우선해서 그게 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만약에 이제 수주 질서 유지 뭐 이런 목적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담합하거나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것은 이제 이것은 대외무역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선권이 있다. 전문 인력의 양성, 금융 지원, 우수 기업의 육성 및 협동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플랜트 수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이들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기관 또는 단체, 협회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이를 지정하여 이들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위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플랜트 촉진 중에 32조 갖고 35조의 2에 보면 정부 간 수출 계약의 보정 및 원칙이 있습니다. 정부 간 수출 계획, 정부 간 수출 계획이죠, 그죠? 수출 계획의 보정 및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부 간입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원활한 정부 간 수출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서요. 정부 간 수출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기관으로 하여금 국내 기업의 외국 정부에 대한 정부 간 수출 계약 이행 등을 위한 보정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그죠? 정부가 보정한다는 이야기죠. 정부는 정부 간 수출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아니하고 보정 채무 등 경제적 책임 및 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정부 간 수출 계약과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아니하고 국가는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보정 채무 등 경제적 책임 및 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죠? 보정 채무 등 경제적 책임 및 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기관으로 하여금, 그죠? 국내 기업의 외국 정부에 대한 정부 간 수출 계약 이행 등을 위한 보정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그죠? 이러한 기관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보정이나 보험기관 등을 만들어서, 그죠? 보정해 준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직접 수출 계획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 보정 채무를 직접 정부가 서진 않는다. 경제적 책임의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어떤 이제 보정기관들, 보험이나 보정기관들, 뭐 이런 것들을 뭐 보험공사라든지, 그죠? 수출보험공사라든지, 그죠? 이런 기관들을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보정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또 이러한 보정사업에 정부가 어떤 이익을 갖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보정채무를 지는 등 이러한 경제적 책임 및
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조 3을 보면요. 정부 간 수출 계약의 전담 기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2조 4호의 정부 간 수출 계약 전담 기관이라는 어떤 것이냐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이죠. 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하 전담 기관. 요 대한무역진흥투자공사를 우리가 코트라라고 합니다. 코트라. 코트라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 이제 수출 계약 전담 기관으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을 만들고요. 이에 따른 대한무역진흥공사를 설립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전담 기관은 정부 간 수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제 코트라의 임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간 수출 계약에서 당사자 지위를 수행한다. 코트라가 정부 간 수출 계약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 정부의 구매 요구 사항을 이행할 국내 기업을 추천한다. 그죠? 그래서 국내 기업 이걸 갖다가 이제 외국 정부의 구매 요구 사항을 이행할 이제 국내 기업을 정부가 당사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국내 기업을 추천한다. 그죠? 그 밖의 정부 간 수출 계약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무를 갖다가 수행한다. 수출 계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담기관의 사망을 보면요. 32조 3의 사망 보면 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은 이제 아래와 같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면은 이제 전담기관은 정부 간 수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보정, 보험의 제공 등 그죠? 우리가 보통 하면 이제 고정하고 보험을 제공해야 되죠. 이행 보정이라든지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험도 그죠? 보험도 제공해야 하고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국내 선정된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 즉 보정 보험을 상대국에 제공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이 이행 그죠? 보정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계약도 이행해야 되고 이행 안 됐을 때는 이제 퍼포먼스 본드 같은 거를 발행해서 보정 그죠? 거기에 대한 이제 보증금을 갖다가 디포짓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하게 만들어야 한다. 자, 전담기관은 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자라고 해서 관련 자료를 갖다가 요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떤 명성이나 이런 거에 이제 그걸 손상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밖의 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봐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법률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2조 3에서 계속 봅니다.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간 수출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간 수출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부서별로 전문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라고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을 할 때는 미리 주무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부 간 수출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정부 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자,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수출계약 체결하고 변경,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그죠? 전담기관의 코트라의 정부 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를 둔다. 자, 그러면 이 이제 정부 수출계약 심의위원회는요, 위원장 1명, 그래서 7명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누가 되냐면 코트라, 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회는 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 국내 기업 및 관계기관 등의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계속됩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록,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공개될 경우 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등이 크게 곤란해질 우려가 있거나 위원회 심의 공정성을 크게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죠. 문제가 생길 겠다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밖의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밖의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공개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다. 자, 그런 거죠. 자, 1호에 준하는 게 뭐 요거죠. 요건데 이제 요건데 결국은 이제 뭐냐면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취지인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국내 기업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은 정부 간 수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국내 기업은 보정, 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이 정하는 계약 이행 보정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죠? 국내 기업은 32조의 제3항, 2항, 3항 제2호 또는 32조의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내 기업이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할 경우 전담기관은 그 사실을 외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고요. 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정부간 수출 계약에 대한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아까 이제 2항. 자, 보정조치. 그죠? 보험이나 보정을 제공하는 거. 이제 3항은 뭐냐면 자료 제출. 이게 이제 만약에 거부할 경우에는, 그죠? 위반할 경우는 이거를 정부가 수출 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부할 수 있고 상대국에 통보한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 부분입니다. 자, 수출입 품목의 원산지 표시 부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그죠? 이거를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그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걸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해서 수출하거나 수입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수입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 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 그죠? 보통 가공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재료가 있는데 그 원재료에 뭐 메이드 인 뭐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메이드 인 뭐라 써져 있는 거를 가공 깎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겠죠, 그죠? 없어지는 것을 단순한 가공 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 등의 당초의 원산지를 다시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 활동을 거친 수입품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다른 기준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해도 된다. 뭐 아니면 그 뭐 총체적으로 완성된 물품에 대해서 기입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따르면 되는 거죠. 그게 따르면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공하다가 그 원산지를 갖다가 손상시킨 경우에는, 없애버린 경우에는 다시 그것을 거기에 기재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이제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 판매 사업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렇게 뜻입니다. 자, 알겠죠? 자, 이제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판매업자하고 무역거래자는 이런 것들 사실 할 수는 없죠. 그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매만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제1항 2항 자, 전단에 따른 원산지 표시 방법, 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전한다. 그죠? 자, 그래서 원산지 표시 방법은 하고 확인하고 어떻게 표시를 되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방법들은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사항 부분인데요. 아까 그 사항은 지금 이제 나오네요. 그죠?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사항 부분을 내가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여기 보면은, 원산지가 손상된 경우에는, 그죠?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가공 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 요 중에서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요렇게 요 사람들이 무역 거래자라든지 그 다음에 물품 등의 판매자는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이외에는 제4항에 한해서는 하는 거죠. 뒤에 지금 사항이 나오는데 요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했기 때문에 요 사항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도 역시 뭐냐면은 변형된 원산지를 복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 사항이 뭔지. 즉,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판매업자가 원산지가 손상된 경우에도 단순 가공 활동을 거침으로써 원산지가 손상된 경우에도 원산지를 복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까요? 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자,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대상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자, 제1호로부터 3호까지 규정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자,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들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3호의 경우에는 제3호는 요겁니다. 요거는, 다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자, 무역거래자, 원산지 표시 대상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그죠? 자, 어쨌든, 원산지 거래 또는 물품들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해서는 안 된다. 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라. 오인하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made in 뭐 Italy 이렇게 되는데 뭐 designed by 또는 뭐 material by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디자인 됐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제 원산지가 made in China인데 예를 들어서 뭐 designed by 뭐 Italy 그다음에 뭐 material by 뭐 fabric from Italy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태리째인 줄 알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하는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이것도 안 되죠. 고의적으로 손상하거나 그죠? 이런 경우가 해당되면은 그죠? 이거를 복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이거 손상되더라도 다시 어떻게 다시 이걸 갖다가 표시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앞전의 그 내용입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여기 3호까지 규정에 위반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요렇게 만들어진 거를 거짓으로 표시 요거를 거래하는 행위. 요거는 이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했을 경우에는 지워졌더라도 다시 이걸 갖다가 복구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러한 경우를 했을 경우에는 지워졌더라도 다시 복구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원산지 표시가 가공하면서 지워진다면은 그것을 다시 복구해야 되죠. 원래 원산지로. 근데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그것은 다시 복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복구해서는 안 된다. 자, 오인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자, 표시하지 않는 행위,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오인하게 하거나 손상하거나 변경하거나 아니면 표시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국내에서 유통하는 행위,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금지된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표시 다시 보면요. 산업통상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요. 1항부터 4항까지를 규정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입한 물품 등과 대통령을 정하는 관련 서류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관련 서류 검사를 해서 대조할 수 있다는 거죠. 대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 7, 8항은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산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4조 2항부터 4항까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산업통상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3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이죠. 을 위반한 자에게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33조 제4항 4호는 제외한다. 그죠? 유통한 경우, 그죠? 이거는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한다. 아까 4항은 뭐 그렇게 된 것, 즉 원산지 표기를 오인했거나, 그 다음에 또 멸실하고 변경했거나, 또는 표시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는 3억 원 이하고, 그 다음 그걸 유통했을 때는 요거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죠. 유통은 이제 잘 모르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요거 적용까지 하는 거는 너무 좀 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통은 그냥 뭐, 앞의 내역을 모르고, 속여서 이거, 이 나라째 맞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팔아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조금 요 3억 원의 어떤 과징금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억 원 내에서 그죠? 정하는 거죠. 과징금은.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간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한다. 그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자 및 위반자의 소재지와 물품 등의 명칭, 품목, 위반 내용,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소재지, 물품의 명칭, 품목, 그죠? 위반 내용,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표할 수 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그죠? 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그죠? 이제 판정 기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되면은 이걸 원산지로 본다.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중요 부품이 이제 원산지면 중요 부품의 원산지를 따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껍데기는 아무리 많아도 알맹이가 제일 중요한 경우에, 그죠? 그럴 때는 핵심 부품 같은 거. 그때는 이제 그게 핵심 부품의 어떤 원산지가 그 제품의 원산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즉 제품에 따라서 다 특성이 있겠죠. 이러한 이제 원산지 판정 기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원산지 거래자,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등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구성 성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됩니까? 라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 앞전에 보면 이제 전략물자에 관한 것도 애매모호하면 이게 전략물자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전략물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상황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거 물어볼 수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원산지에 관해서도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들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이거 어떻게 표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자기들이 함부로 표시했다는 벌금을 과징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을 하여서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가 원산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그죠? 불복할 수 있겠죠. 이거 아니다. 이거는 유럽산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15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150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자, 원산지 판정의 요청, 이의 제기 등의 원산지 판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요청 어떻게 하고 이의 제기 어떻게 하고 이러한 것들의 요청을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조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입니다.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등 이하 국내 생산 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산지 판매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그죠? 자, 국내에서 판매될 경우에 이게 원산지 어딘가 정할 수 있다. 그죠? 수입 물품으로 구성된 거죠.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 생산 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죠? 이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죠.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가 어딘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그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 생산 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제 1항에 따라 국내 생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이를 공고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자, 이제 이 부분들 이렇게 쭉 일단 법령을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면서 뒤에 다시 한번 레피티션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대무역법의 어떤 법 구성이 어떤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한번 쭉 들으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구나 요 정도까지만 좀 이해를 하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법이기 때문에 사실 좀 딱딱하죠, 그죠? 법조문을 이렇게 읽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가 뭐 한 번을 딱 읽고 한 번을 본다 해가 뭐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지는 않죠. 물론 이제 평이한 것들은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뭐 이거는 뭐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되지만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요게 어느 정도 단원을 한 챕터를 나간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예를 들면서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더 이해가 좀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우선 지금 대무역법이 어떤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조항들이 들어있다 라는 것을 좀 이해하는 정도로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36조입니다. 수입 물품 등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그 물품 등의 원산지 국가 또는 물품 등의 선적이죠. 쉬먼트한 국가의 정부 등이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소위한 상공회의소 가면 원산지 증명서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이거 뭐 대부분 이렇게 이제 요즘은 이제 그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를 그죠?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입할 때 보면 원산지 증명서를 자진해서 내죠. 왜냐하면 FTA 때문에 그죠? 원산지 증명을 내므로써 관세, 즉 FTA가 체결된 국가 간에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대부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과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등 되어 있습니다. 자, 수출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자, 우리가 수출할 때도 원산지 증명서 떼서 이제 증명을 가준 상대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죠. 관세 때문에,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원산지 증명이 필요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국에서 온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죠. 적대국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든지 뭐 또는 금수 조치가 된 국가에서 온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죠.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교육 상대국 무역 거래자의 요청으로, 그죠? 무역 거래자 필요하죠. 주세요 하죠. 수출 물품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자는, 그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청하면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해 줍니다. 그죠? 이 경우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죠? 당연히 수수료 냅니다.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발급 기준, 발급 절차, 유효기간, 그 수수료와 그 밖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보통은 이제 상대방도 우리나라하고
FTA가 체결되는 이런 나라들은 원산지 증명서를 갖다가 요구를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원산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38조 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다. 누구든지 원산지 증명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이죠. 여기는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 활동을 거친 물품도 포함합니다. 그것도 이제 이것도 가공된 것도 뭡니까? 일단 외국에서 생산된 단순한 가공한 거. 이하 53조 제 4조, 53조 2항의 제4조, 제4호에서도 같다는 거죠. 자, 뒤에도 한번 보면 되겠죠. 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들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단순 가공하거나 또 외국에서 수입된 것을 갖다가 외국에 수출하거나 우리나라 물품을 가장해서 그죠? 또는 그걸 또 외국에서 수출해 판매해서도 안 된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입 수량 제한 조치입니다. 그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 그죠?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그것이 있습니다.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에 그죠?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물품의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물품의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 요거를 이제 수입 수량 제한 조치. 그죠? 요거를 이제 뭐 세이프가드, 미국 같은 경우는 세이프가드, 상계 관세, 반덤핑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세이프가드라는 것은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미국 안에 이제 국내 산업이 세이프가드는 사실은 정상적인 수입품이죠. 그게 더 위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내에 갑작스럽게 어떤 그 자국 산업을 확 그냥 그 자국의 어떤 시장을 점유해서 자국 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을 때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수입 쿼터제를 갖다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일정 기간 동안. 자, 이런 것들은 다 그렇지만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법에 이렇게 되어가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광범위한 행정명령이 인정되고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일단 행정명령은 급할 경우에 발동할 수 있지만 그것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은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있은 후에는 다시 이제 그를 제고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계관세 같은 경우 아시죠? 뭐 보조금을 받고 들어오는 경우 이거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되고 그죠? 반덤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제 자국보다 더 싼 가격으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경우죠. 그것도 이제 불공정 무역 행위에 속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피해구제라는 것이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세이프가드에 해당되죠. 그죠? 정상적으로 들어왔지만 그것이 이제 갑작스럽게 자국의 어떤 시장을 교란시키는 경우죠. 뭐 예를 들어서 너무 급속하게 시장 점유율을 가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각국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 해당 국내 사업 보호의 필요성, 그죠?
그다음에 국제통상관계, 수입 수량 제한 조치 시행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그 보상도 수입 수량 제한 조치하면은 수출국에 그래도 거기에 또 상응하는 보상을 또 해주는 게 맞죠, 그죠? 요 품목 말고 다른 품목으로 조금 더 이제 수입할 수 있도록 수출할 수 있도록, 그죠?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검토하여 수입 수량 제한 조치 시행 여부의 내용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뭐냐면 프리 트레이드 아닙니까? 그래서 WTO의 제원칙은 뭐냐면 자유무역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허용되는 거죠. 근데 이걸 막 무제한적으로 아무런 그래서 이제 그것이 WTO에 와서 가트 체제에서는 그러한 규정들이 엄격하게 없었죠. 근데 이제 WTO 체제의 하나의 어떤 특징이라면 이러한 자유무역을 저지하는 이러한 이제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어떤 엄격한, 그죠? 그런 평가 기준이 있죠, 그죠? 엄격한 발동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기는 이제 그것은 불공정 무역 내지는 자유무역을 해치는 것으로서 어떻게 WTO에 제소됩니다, 그죠? 정부는 수입 수량 제한 조치를 시행하려면 이에 당사국과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 그죠? 무역 보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그죠? 당연하죠. 수입 수량 제한 조치를 했다면은 그것을 왜냐면 프리 트레이드니까, 그죠? 자유무역을 하려면 보상을 해주면은 어차피 그 국가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벌 수 있는데 10억을 벌 수 있는데 100억을 벌 수 있는데 여기서 100을 벌 수 있다 합시다. 근데 뭐 한 50억어치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다른 50억어치를 다른 품목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큰 이제 불만은 없어지겠죠, 그죠? 자, 수입 수량 제한 조치는 조치 시행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만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요 이제 이후에 수입되는 물품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덤핑 관세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세들을 상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이더라도 이후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수량 제한 조치는 적용 기간은 4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기간이 있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요때는 이제 상계 관세나 반덤핑 관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세이프가드 같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입 수량 제한 조치 대상 물품 수량 적용 기간 등을 공고한다. 그러니까 4년이란 거,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1차적으로 4년은 넘어서는 되지 아니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입수량 제한 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 등의 관련 서류의 전출을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